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혹한기 훈련 중이라 해도 병사가 이렇게 죽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진상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02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 혹시 물어보면요. 오창익의 뉴스 공감 잘 듣고 있다 이렇게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픽 인터뷰 순서인데요. 한국 정부가 전범 기업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 드디어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네, 김 실장님이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대변 또는 대리. 지원단체라고 하죠. 네. 예. 대리인단이 있고 일본제철 소송에 저희가 지원단체. 네. 소송을 네, 지원해 왔습니다. 네. 정부안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 네. 그러니까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판정했는데 배상금을 재단을 통해서 주겠다. 결국 돈을 받으니까 해결된 거 아니냐. 이런 태도로 들려요. 그렇죠.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과거사 문제에서 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죄의 증거로서의 많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판결을 통해서 받아낸 명확한 어떤 법적인 권리인데요. 이것에 관해서 그 기금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국의 65년 청구권협정의 수혜 기업 소위 말하는 포스코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받은 돈만으로 일단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전체 금액 배상금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저희들이 생각하기 아마 지금 대법원 판결이 현재 2018년 10월 30일 이후에 15분이 계십니다. 15분이 계신데요. 거의 1억에서 1억 5천만 1억 원 됐는데요. 지금 한 4년 넘게 시간이 흘렀으니까 지연이자까지 치면은 뭐 15에 한 2 곱하면 30억 정도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들도 있습니다. 추고 소송. 그래서 전체 따지면 한 대략 한 70여 분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 140억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문제는 그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그 수혜 기업이 돈을 내는 순간 1965년에 한일협정에서 준 수혜 기업이 내는 돈에는 군인, 군속 또 다른 피해자들의 분도 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상까지를 따진다면 그 액수는 좀 어떻게 따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좀. 하여튼 지금 당장 뭐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피해 당사자들이 반발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일단 받아냈으니까 다른 것을 다 빼고라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판결을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미쓰비시, 일본제철 그 당사자가 가해 기업들이 사실은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소송을 해오다가 한국으로 온 거거든요. 한국에서 소송만 해도 미쓰비시는 2000년, 일본제철은 2005년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네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년 2018년하고 치면은 뭐 하여튼 20년 가까이 소송을 해왔는데 판결이 난 순간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대리는 다 김현장이 대표적인 예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말하자면은 피해 기업과의 전혀 대화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에 대한 배상을.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현금화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특허권, 상표권을 압류해서 현금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갔을 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 파탄 난다고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왜 파탄이 나죠?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지난 7월 26일에 외교부가 대법원에 지금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피해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현금화를 실질적으로 미뤄달라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내는 거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는 실제 사건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양승태 박근혜 사법농단 때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그것도 왜 만들었냐 하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만드는 규칙이거든요. 그때 실제로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서 판결이 5년 동안 지연이 된 경위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활용해서 외교부가 또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네.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새우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물론 식민지 지배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네.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맞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인 네. 대한민국 국민을 대리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일본이 파탄 난다고 하면 그럴 때 쓰는 한자 성어가 적반하장 아니에요? 적반하장 맞습니다. 예. 왜 그런 태도를 안 갖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뭐 저희들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요. 네. 어떻게든지 일본 수상이랑 정상회담 한번 해보겠다고 무슨 숙제 검사 받듯이 계속적으로 구력 외교, 구걸 외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워싱턴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처음 만났을 때. 저희는 계속 한국 정부는 청와대 대통령실은 약식회담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도 간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습게 좀 보겠습니까? 창피한 얘기였죠.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아니 근데 이런 사안은 네. 가불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네. 대한민국이 좀 도덕적으로나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답이죠.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큰 소리 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수공에 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지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현실 과제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인식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판결이 지금의 한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받아야 하는 배상 이런 것들, 사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라 이런 채권에 현금화만 막으면 된다라는 것이 이 사실은 최고의 목표로 지금까지 외교를 해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결정이 난 거는 문재인 정권 시기예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하고 네. 지금하고 다른 건 네. 뭐 일단 외교부로 보면 네. 관료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뭐 왜냐하면 갈등을 좀 줄이고 이렇게 네.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지금하고 그때하고 관료들의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래도 네. 이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고수했고요. 피해자 네. 중심적인 입장에서 하다못해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런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에게 뭐 명절 때는 꼭 선물을 보낸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작은 것 같지만 네, 아주 뭐 작지 않죠.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아주 잘했습니다. 네네. 예, 피해자들 돌아갈 요즘 때마다 안 온답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죠. 뭐 그런 변화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든지 피해자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워낙 그 일본 아베 정권이 강경했기 때문에 사실은 외교적인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한반도 프로세스가 좌절되면서 네. 이것이 좀 힘들었던 것도 있고, 또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박근혜가 정권 때 이뤘던 위안부 네. 합의 때문에 그런 움직일 여지도 대단히 적었다는 현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정권이 들어서서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결론 내겠다고 지금 달려가는 모습이 마치 그 파국을 예상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외교 참사를 되풀이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일본이 바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잘 지내야 된다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진 않죠. 네. 뭐 관광 가는 사람도 많고 일본 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오고 네, 뭐 교류할 것도 많고 네. 함께 가야 되는데 네. 그러나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분명한 입장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이를테면 국민적 의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베 네. 정권이 수출 규제를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바로 국민들이 불면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건 어느 시민단체나 누가 주장해서 주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뭐 유행했던 구호가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네네. 마치 그게 저희가 소부장 파동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극복을 했고요. 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그래도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군함도 유네스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저희도 직접 현장에서 그 군함도가 세계유산이 될 때 있었는데요.
외교부에서 끝까지 일본이랑 협상을 해서 강제 동원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이 유네스코 전체 총회 결정이 하루가 지연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그건 노력한 결과죠. 네. 결국 그래서 일본이 강제 동원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체 역사를 전시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네, 근거가 네. 됐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러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도 돈이야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못 모으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규모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정당당하게 한국 정부와 일정부 설득하고 또 무엇보다 그런 기업들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그리고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은 그럼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걸 다 해줄 거냐? 네. 별개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굉장히 네. 저자세로 다가오면 나오는데, 네. 제가 굉장히 몸값이 올라가는 기분일 것 같아요. 예, 어제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 어. 실제로 오늘 일본 언론은 뭐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고요. 네네. 실제로 한국에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니네가 가해 기업한테 구상권 청구하지 않는다는 보장하면 일본 기업들한테 돈 내는 거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죄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과거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있어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 정도를 답습하는 것을 어제 외교부 서민정국장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정도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은 기대 못한다라는 거고 어제 패널 가운데 한 분은 여러분 이제는 일본한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한일관계 전문가. 일본은 더 이상 기대해도 듣지 않을 테니 이제는 이 토론을 통해서 제가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그동안 20세기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국제사회에서 알리고 네. 정말 잘 지내려면 네. 정말 평화롭게 살려면 네. 말뜻 그대로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네. 계속 확인시켜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맞습니다. 식민 지배를 우리가 당했으니까. 네. 그런데 일본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네. 대상인 거예요. 네. 한국 사람에게. 네, 이런 사람들이 네. 계속 미래지향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럼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미래를 못 가게 발목 잡는 건 누구인가? 일본의 보수 정권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한국 정부가 저렇게 서둘러서 고개 숙이고 일본하고 잘 지내자라고 하는 당신들은 잘 지낼 수 있지만 이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심각하게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그러면 없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의 대응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예, 오늘 뭐 당장 7시부터 촛불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고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은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피해자 동의 없이 이 문제를 무슨 비청산하듯이 그냥 마음대로 공탁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행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법적 대응 그리고 일본의 시민사회도 사실은 이런 일본 기업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일 시민사회 같이 피해자들 지원하면서 저희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 때까지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단을 통해서 삼자 변제라고 하는데 재단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 하면 네. 피해자들은 지금 안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건가요?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인터뷰에 나오셨는데 네. 뭐 그런 돈 받지 않겠다. 내가 무슨 동량한 돈으로 내가 왜 받느냐 여기까지 말씀하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자분들 다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네, 물론 모르지만 그렇죠. 네. 명확하게 계속해서 밝혀오셨습니다. 네.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도 사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과거사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네. 이를테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네. 인권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돼야 된다. 네. 자, 윤석열 정권 일정하게 방향은 정해진 것 같은데 네. 방향을 정했다고 무조건 그쪽으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외교 관계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상대가 있어서 네. 우리 김 실장님이 전문가로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과거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봉인해서 그 돈 문제를 치환해서 실패한 역사가 지금까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가서 아시아 국민기금 이 수많은 역사가 피해자들의 자존심을 그런 돈 문제를 치환해서 하는 것이 실패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돼 왔고요. 정말 피해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명예회복, 인권의 측면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나 전범 기업의 잘못을 배상금이라는 형식으로 형사처벌은 못하니 네. 묻자는 거지 네. 돈이 능사가 아니다. 네. 이게 이번 사태를 보는 아주 중요한 열쇠말이겠네요. 돈이 네네. 능사가 아니다. 자,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